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난 5년 내내 맨날 큰일이 났는데 오늘도 또 큰일이 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냐? 최근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뒷목을 잡고 기절초풍하는 일이 발생해 버려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정부로부터 각종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사전에 어떤 준비 작업이라는 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하 부서들로부터 이 인수위가 국가 재정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각종 보고를 본격적으로 받아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 곳간의 열쇠는 일단 인수위 측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열쇠를 넘겨받았어. 그런데 곳간을 딸칵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야, 곳간이. 아,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비판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국가 재정과 나라 빚, 국가 채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었죠. 근데 그 내용이 결국 이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측했던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다. 나라는 빚더미다.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적표의 현실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부동산도 엉망이고 코로나 대책도 엉망이고 경제도 국가 재정도 엉망이다.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수위원들이 이제 표현을 할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수위 측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재정 상황이 말 그대로 참담하다라고 합니다. 텅 비어 있어가지고 나라 곳간이 비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쓰고 싶어도 그렇죠. 쓸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 최근에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이게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 즉 싱크홀이 나라 곳간이 뚫렸는데 그 위만 살짝 이렇게 눈속임을 하듯이 카페트로 덮어놓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합니다. 자, 사실 지금 새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장 전기요금이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국가 에너지 산업 플랜의 지난 5년을 통째로 낭비해 버렸죠.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바람에 까딱하다가는 전기요금이 무려 5배가 올라도 모자랄 판이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기요금 당장 올해부터 2배, 3배 정도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전기요금 2배, 3배씩 내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름에 그거 감당이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답답한 게 5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도 나는 항상 원자력 발전은 나쁜 발전이 아니라고 계속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국민인데 왜 멍멍이들 꿀꿀이들 때문에 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전기요금이 다 같이 올라야 되는 건지 가끔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한전은 2021년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 회사 설립을 한 이후에 한전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년 만에 영업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5조 8,601억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6조 원에 가깝죠. 마이너스 6조 원. 천문학적입니다. 한전의 올 적자는 그러면 얼마냐? 이제 10조를 넘어설 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천문학적인 수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다른 곳에서 난 적자들은 전부 다 싹 다 제외를 하고 한국전력 한 곳에서만 지금 1년 만에 마이너스 6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이 속도가 상상이 가세요? 이거를 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그 손해를 떠안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걸 갚아야 되죠? 문재인이랑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그들 사유재산에서 이거를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재산 털어갖고 갚아야지. 왜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나라 원전 부품 산업업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수많은 업체들이 망했다라고 해요. 이제 새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복구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망한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재들도 유출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수십조 원씩 우리나라에 그렇게 외화를 이벤트처럼 벌어다 주던 그 효자 품목이죠. 원전 수출 세일즈도 이제 실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탈원전을 했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의 원전을 믿고 구입을 해주겠습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탈원전을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원전을 구입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자, 1년 만에 마이너스 3조, 4조 원씩 넘어가는 손해가 문재인 정부 동안 차곡차곡 누적되고 포인트가 적립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 모든 부담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새 정부가 이제 이거를 물려받아서 갚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도 그게 올라간 이제 2배, 3배 이상 올라간 전기요금이라는 청구서로 당장 이게 날아오게 되겠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전부가 아니죠. 문재인 정부 동안 늘어난 나라 빚의 총액은 이미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00조 원이라는 수치 살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살면서 이게 진짜 들어본 적조차 없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지난 5년 만에 늘려놓은 나라 빚이 얼마나 많냐면요.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과거 4개 정부의 총합과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약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늘려놨던 그런 나라 빚들과 거의 맞먹는 비슷한 수준의 액수를 문 정부가 한 방에 늘려놨다라고 하죠. 상상이 가십니까? 공공기관의 지출은 역대 최대, 공무원들 선발도 역대 최대, 나라를 아주 그냥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부담도 결국에는 그렇죠. 새 정부가 물려받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 좀 보세요. 대한민국의 공기업, 공공기관마다 간부들을 요직에 자기네 사람들을 수백 수천 명씩 꽂아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새 정부가 일을 하려면은 저 무능하고 정치권 인맥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저런 인간들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부터 삐딱하고 현 정부하고는 그 멘탈과 기조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 새 정부는 쓰고 싶은 인재도 충분히 뽑아 쓰지 못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정부가 걸음을 제대로 싸질러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 빚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만큼 뭐 경제라도 조금 그래 내수 경제라도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라도 좀 늘어났느냐?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역대 최저치로 실업자 수는 이미 1년 전 통계 자료 기준으로만 봐도 150만 명을 진작에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숫자는 1년 만에 100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라고 해요. 자,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 재작년과 같은 달에 대비 작년에 1년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1년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해요. 취업자 수가 그만큼 감소를 했으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수치냐면요. IMF가 터진 이후로 근 20년 동안 작성한 대한민국의 경제통계 역사상 역대 최악의 일자리 감소고 실업자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일자리는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또 반대로 실업자,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역대 최고고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문재인 5년 동안 문제는 이게 해마다 신기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집권 1년, 2년, 3년 차부터 해가지고 새해가 될 때마다 그 기록을 자기들이 또 신기록을 갱신하고 신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폭등, 아파트 폭등, 물가 폭등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건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죠. 이것도 새 정부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 정부가 진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값도 오르고 그런 식당 밥값도 오르고 소주값, 맥주값 전부 다 싹 다 오르고 있죠. 특히 99%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의 생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뭡니까? 그렇죠. 주거 비용이죠. 그런데 서울의 평균 집값 주거 비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연도와 비교를 해봐도 기본 2.5배에서 3배 가까이 폭등한 지역들이 수두룩합니다. 부동산이 폭등을 했는데 문정부는 집주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동산의 악법, 임대차 악법들을 만들면서 월세와 임대료, 세금 부담을 전 국민 모두에게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료가 오르는데 자영업자들이 물가를 안 올리고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잘못하면은 연쇄 반응이 도미노처럼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공급량이라도 늘리고 규제라도 좀 풀어주면서 진작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허용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시장 경제에 어설픈 대가리로 개입을 해버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연쇄 반응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미노가 쓰러진다라는 거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파탄을 내놓고 저쪽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새 정부가 뭐하냐고 새 정부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을 갖다가 당연히 이런 거시 정책들은 전 정부가 허짓거리해 놓은 영향을 최소 2, 3년 이상 몇 년 이상 받는데 이거를 새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양심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래서 안철수도 참다가 이제 속이 터져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값 폭등,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은 명백히 현 정부가 남긴 잘못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가 이런 말도 하죠. 또 인수위 관계자들도 기자들과 만나서 공통적으로 이런 말들로 입이 모였습니다. 들려드리자면은 인수위 일하면서 우리가 직접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짜로 심각했습니다. 나라 경제 지표가 엉망입니다. 나빠도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입니다. 자, 새 정부는 2중, 3중, 4중의 고난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곳간의 열쇠를 넘겨받았나, 나라 곳간의 열쇠를 넘겨받았나 했더니 그 안을 열어보니 곳간이 텅 비어있더라라는 것이죠. 싱크홀이 있는데 이거를 살짝 그 위에다가 카페트로 덮어놓기만 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인수위 내부에서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각종 국내 경제 지표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쁜 상황입니다. 이만큼 당해봤으면은 부디 다가오는 어떤 지방선거 등에서는 부디 현명하고 똑똑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그 몇몇 지역들 국민들이 좀 계몽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 경험상 왠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자,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